7위 키시베의 짝사랑. 키시베, 너는 얌전히 목줄 차고 있어라. 전 버디의 어드바이스다. 이 대사는 작중 활의 악마인 콴시가 키시베에게 한 대사인데요. 키시베는 공안 일과 대장 출신으로 과거 둘은 같은 팀으로 데블헌터 생활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키시베는 콴시를 보고 첫눈에 반해 무려 9년 동안 치근덕거렸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정도로 강한 여자라면 쉽게 죽지 않고 마음도 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키시베는 콴시가 동성애자라고 고백하고 나서야 담담하게 짝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키시베는 과거 짝사랑이자 오랜 파트너인 콴시를 적으로 다시 만나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콴시의 목숨을 마키마가 끊어내게 되었는데요. 마키마가 계약한 악마의 정체는 공안 내에서도 기밀사항이라 능력을 사용할 때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안대를 쓰게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키시베는 마키마의 능력 사용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안대를 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6위 동료의 소중함을 깨달은 파워. P의 마인 파워는 나르시시스트인데다가 통제가 쉽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작중 초반부부터 덴지를 배신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덴지가 박쥐의 악마로부터 자신과 반려고양이 야코를 구해준 뒤로부터는 든든한 동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파워는 덴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찾아갔다가 본색을 드러낸 마키마에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후 덴지와 마키마의 싸움에서 덴지가 위기에 처하자 순간 파워가 피의 악마로 부활해 시간을 벌어줍니다. 알고 보니 덴지에게 먹였던 자신의 피가 남아있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것인데요. 그렇게 파워는 피의 악마가 되어 자신도 모르게 마키마를 공격하고 덴지의 편에 서서 최후의 저항을 합니다. 이 전투에서 모든 힘을 쏟아낸 파워는 이건 계약이다. 내 피를 주마. 그 대신 나를 찾으러 와줘. 라는 유언을 남기고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결국 덴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5위 히메노의 소원. 오른쪽 눈을 대가로 유령의 악마와 계약을 한 데블헌터이자 아키의 선배입니다. 특히 그녀는 어린 나이에 데블헌터가 돼 아키를 각별하게 여겼는데요. 그래서 남몰래 공안 데블헌터를 그만두고 민간업체로 함께 이직하자고 권유할 정도였고, 코베니가 휘두른 칼에 아키가 맞아 큰 부상을 입자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 도중 갑자기 사무라이 소드에게 기습을 받아 주인공 일행이 큰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아키가 맞서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히메노는 아키를 살리기 위해 유령의 악마에게 자신의 모든 걸 바치겠다는 계약을 하게 되죠. 이후 그녀는 팔과 다리, 머리 등 신체 일부를 서서히 잃었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키君は死なないでね。死んだ時さ、泣いてほしいから。 이런 히메노의 바람대로일까요? 그녀의 죽음을 알게 된 아키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게 됩니다. 4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덴지. 덴지는 포치타를 만나 데블헌터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덴지는 일반 인간은 다르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포심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악마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덴지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는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덴지는 용감한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감정회로가 망가진 것 뿐이었죠. 심지어 아버지의 만행을 참다 못한 덴지는 결국 살인을 저질렀고 살고 싶다는 의지로 이 기억을 무의식 너머로 숨긴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덴지와 포치타의 계약 조건은 자신의 꿈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마키마의 계략으로 인해 이 사실이 밝혀지자 덴지의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버려 포치타와의 계약이 파괴될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3위 시골쥐 레제. 카페 알바생으로 덴지에게 접근한 레제는 사실 체인소맨의 심장을 노리고 소련에서 파견된 폭탄의 악마였습니다. 그녀는 덴지를 유혹하는 것에 실패하자 본색을 드러내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결국 덴지에게 지고만 레제는 작전 실패를 인정하고 다리를 떠나려고 하죠. 바로 그때 레제는 덴지로부터 같이 도망치지 않을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비록 당시에는 너한테 보여준 호의는 전부 연기였어. 라며 거절했지만 어느새 그녀는 덴지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카페 바로 앞 후미진 골목에 숨어있던 마키마와 천사의 악마에게 제지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레제의 숨겨진 속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왜 처음 만났을 때 죽이지 않은 걸까? 덴지, 사실은 나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
이 대사를 통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덴지와 어린 시절부터 암살자로 훈련되며 평범함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온 레제의 처지가 같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위, 마키마의 진짜 소원. 마키마는 덴지의 짝사랑 대상이자 직속 상관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작중 최종 빌런인 지배의 악마였습니다. 그녀의 꿈은 이 세상의 전쟁, 기아, 죽음 등 모든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잡아먹는 악마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체인소맨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체인소맨과 싸워서 제가 이기면 저는 그를 지배하는 게 가능하겠죠? 전 체인소맨을 이용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이후 덴지가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한 뒤 포치타를 통해 마키마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듣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가족처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비교적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지배의 악마는 다른 존재와 공포의 힘으로밖에 관계를 맺지 못하기에 이 꿈을 이룰 방법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덴지는 그날 저녁 마키마의 환생인 나유타를 꼭 안아주었는데요. 결국 마키마는 생전에 이루지 못한 꿈을 지배의 악마로 남아 이루게 되었습니다. 1위, 총의 악마가 되어버린 아키. 히메노의 버디인 아키는 어린 시절 총의 악마에 의해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의 악마에게 복수하기 위해 공안이 되어서 저주의 악마, 여우의 악마와 계약했죠. 하지만 공안이 되어서도 주변 동료가 목숨을 잃는 경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히메노의 죽음까지 겪게 된 아키는 덴지와 파워만은 자기 손으로 지키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 마키마를 찾아가 힘을 빌려달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지배의 악마였던 마키마는 아키와 강제로 계약을 맺어 의도적으로 총의 악마와의 전투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총의 악마가 되어버린 아키는 덴지와의 전투 끝에 또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투 도중 동생과 눈싸움을 하는 환상을 보며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아키와는 달리 가장 사랑하는 동료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덴지의 슬픈 표정이 대비되며 많은 독자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